대만 대사관은 오늘로 공식 업무를 마감하고 대만 국기인 청천 101기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는 게 너무 안 됐어요. 작성합니다. 我们虽然暂时把旗降下来。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我们来进一步来努力。 일본, 한국, 대만의 강력한 방공 우파 세력들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그 힘으로 다시 나라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광화문 대만 대표부 앞에서 한국, 대만, 일본 국교 정상화 기념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주말에 이제 여러 저희 보수단체들 또 경찰 정보원 등등이 상의하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지금 특히 광화문 장소가 너무 타겟이 돼서 하필이면 또 우리 이 동화면 세점 앞이 대만 대표부 장소인데 그 장소가 바로 이 정광훈 목사가 연설한 그 장소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다. 저는 이 대한민국 경찰이나 보건당국까지는 신뢰하는데 이 친문재인 어용 언론들이 그냥 막 갖다 그냥 밀어붙여 버리면은 좀 잘못하면 또 우리가 막 공권력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미디어 추도 미디어 추지만은 이게 또 국제적인 행사인데 또 잘못하면 이거 좋은 일 하려다가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외부 인사도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저희가 이제 미디어치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이제 여기 옮기다 보니까 지금 이 식순이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게 전부 다 기념식 관련 식순인데 이거 이제 방송 대담으로 바꿔야 되는, 그래서 좀 준비 좀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서투르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초대 손님도 이제 원래 축사하러 나오실 분들이 이제 갑자기 대담자가 돼버렸는데 이제 박상우 문명TV 맞나요? 문명개화. 문명개화 TV 대표 박상우 대표님하고 낙성대 경제연구원 연구소죠.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우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게 1회 행사인데 네. 1회 행사하고 리슐레 부총통 이 초청 행사 때 다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그때 소감이나 2회째 맞아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92년 8월 24일 한국과 타이완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단결을 한 거를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류슈렌 부통령님 모시고 저희들이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 세계 정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일본, 타이완, 인도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해가지고 이제 다 동맹으로 돼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제 국격을 유지하고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국권을 유지를 하려면 우리도 일본, 타이완 대열에 들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작년에 했었었는데 상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약 1년 지났는데 이제 그때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국제 정세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기본 틀은 비슷한데 작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과 타이완은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이제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때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우연 박사님은? 예, 저는 작년 8월 23일 국교 정상화 선언식을 계획을 들었을 때부터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구나 하고 놀랐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하고 약간의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 행사에 간담회로 바뀌기 전에 동아면세점 앞에서의 행사의 계획을 듣고 이 행사가 폭도 넓어지고 일본과 대만과의 연대도 강화되는구나, 힘을 발휘하는구나 해서 참으로 뜻깊은 집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정말 무리해서라도 제가 하려고 대만 대표면서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일본 기자들, 대만 기자들 다 해놨거든요. 그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그냥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게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일본과 이제 대만 쪽 축사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그걸 관련해서 대담처럼 진행을 하고, 먼저 그래도 기념식이니까, 실내에서는 기념식이니까 3개국 국가를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대만 국가, 일본 국가. 지금 공교롭게 좀 약간씩에다 지금 정책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국가 관련해서 먼저 대한민국 애국가 들어주세요. 예, 지금 애국가 지금 끝났죠. 예. 좀 최근에 애국가 관련해서도 이게 무슨 친일 애국가다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있는데, 글쎄요. 친일 애국가 요거 한 번만.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당시에 1905년부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 조선에 살았던, 한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친일파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규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라면은 어느 일정한 계급을 정해놓고 어느 일정한 지위를 정해놓고 누구는 친일파, 누구는 친일파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지금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불필요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논쟁을 자꾸 벌이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벌써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이게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가 아닙니까? 지금 엄연한 자주 독립국가인데 아직 우리가 독립을 안 한 것이며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까? 이게 시대를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희가 지금 원래는 우리 미디어치 독자분들은 알 텐데, 저희가 미디어치 단독 행사할 때는 우리가 락 버전 애국가를 틀어요. 근데 오늘 이 튼 거는 KBS 버전인데,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안익태 선생의 원 애국가는요, 완전히 행진국품으로 장엄하게 엄청나게 스케일 크게. 근데 그게 이 민주화 시대 이후로 KBS에서 애국가를 점점 느리고 힘을 빼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박자를 처리하고, 특히 나중에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 때 이거 완전히 또 완전히 음을 그냥 단조처럼 바꿔버리는 애국가가 나와서 애국가가 힘이 완전 빠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지금 애국가가 친일화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락 버전 애국가를 원래 볼 때는 하는데, 이번에는 KBS께 공식은 맞으니까, 그래서 KBS 걸로 좀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국가.
이 대만 국가 관련해서 아마 예. 대한 국민들이 생소할 텐데 네. 대만 국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만 국가가 여태까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정식 국가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 국가 대신 국기가라는 걸 들었어요. 내셔널 플래그 앤덤이라는 뭐 다른 또 아 국가라는 건 그러니까 예. 나라 국자를 못 쓰니까 이제 국기를 기념하는 국기가, 거다. 아, 네, 국가를 국기가. 그런 게 아니고 네.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가나 국기가나 중국 대륙 색채가 강합니다. 특히 이제 국가는 가사가 삼민주의 우당소종이라고 나와요. 삼민주의는 우리 당이 따라야 될 원칙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틀은 게 그거죠. 지금 튼 게 네, 국가죠. 국가. 국가. 국기가가 아니고 지금 이게 튼 게. 사실 국민당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차이완总统의 경우 이걸 큰 소리로 높여서 부르지를 않아요 원래. 그냥 국민당 단가이기 때문에 해서 지금 저 타이완도 이제 중국 본토 색깔을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중화항공도 타이완 항공으로 이제 바꾸고 중화를 빼버립니다. 이제. 이러면. 그리고 여권도 이제 뭐 여권에서 중화민국이 아니라 타이완으로 바꾼다고. 예. 여권도 타이완으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중화라든지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해보니까 우한 폐렴 때 타이완이 각국에 마스크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중화항공 편으로 이제 화물 좀 마스크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중공에서 온 줄 사람들이 착각하고 또 해외에서 이제 귀국을 하는데 타이완 사람들을 중국 사람으로 착각하고 공항에서 홀대로 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타이완 사람들이 이제 중공 사람으로 오해받는다, 좋을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만도 지금 만약에 그 우리처럼 뭐 애국가가 친일 국가에서 바꾼다는 논의가 나온다면은 예. 오히려 대만 쪽이 국민당 단가를 국가로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죠. 네. 예, 대만이야말로 이상합니다. 국가가 바뀔 예.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대만은 좀 바뀔 가능성이 좀 큽니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드레스틱하니까, 레디컬하니까 지금은 당장 못 바꾸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국가를 부를 때, 행사 때 원주민도 가끔 부릅니다. 원주민 불러가지고 원주민 어린아이들이 원주민 말로 부르기도 해요. 예. 그 국민당 단가를 네. 원주민 말로. 네, 원주민 그 굉장히 말. 이상하겠네요. 이상한데 좀 듣기는 더 좋습니다. 예. 그 이번에 말고 차이완 총통 그 첫 번째 당선됐을 때 취임식 때 보니까 이제 메이리다오를 이제 부른 것 같은데. 메일리다오. 메이리다오. 예. 그게 좀 이 대만에서는 좀 공통적으로 많이 불려지나요? 그것도 뭐 많이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부릅니다. 기본적으로는 타이완도 일단 명맥이 이제 국민당이 건너가지고 세운 정권이니까 이걸 완전히 지금 뭐 없애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장개석 동상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페인트 칠을 하고 하니까 한쪽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공원에다가. 그래도 나만 있나 보네요, 장개석 동상이. 그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공원 한쪽 공원에. 조성해가지고 거기다 몰아놨습니다. 야, 근데 우리 지금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요, 저 부산의 공원에 설치했다가 그 창고로 옮겼어요. 한쪽에 옮긴 게 아니라 아예 경기도 쪽 창고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 케이스랑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게, 이승만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 건국한 대통령이고, 그렇지만
저 장개석은 폐퇴를 해서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온 거지 타이완하고 별로 연고가 없습니다. 없죠. 네. 연고가 없고 뭐 순원도 마찬가지죠. 순원도 그 부인 송경령이 중화민국의 명예부주석을 지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굉장히 친하고 그쪽에서 연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중화고 차이나고 이거 니들 다 가져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뭐 나중에 또 우리 말씀도 들어보고요. 지금 일본 국가를 이제 우리가 뭐 행사에서 이렇게 뭐 들을 일이 별로 없죠. 일본 국가 생각보다. 뭐 권투 경기할 때 별로 없거든요. 일본 국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김미가요라고 김미가요. 예. 네, 김미가요라고 합니다만은 우선 듣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시죠. 예, 일본 국가 한번 듣고 오고요. 예. 예, 뭐 아마 한국 사람들은 주로 축구 경기나 아니면 권투 경기 할 때 이제 한일전 할 때 많이 들었을 텐데, 뭐 대부분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일본 국가 하면은 왜 이렇게 장승것 같냐 아마 다 그 느낌만 있지 뭐 잘 아는 거 별로 없을 텐데, 예,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간단히 말해서 기미가요는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불립니다. 그것이 천황을 생각하는 의미로도 불리고, 아니면 부모를 생각하는 의미로도 불리고, 아니면 그야말로 사랑하는 님을 위한 의미로도 불리고, 그렇게 불렸던 것이 수백 년, 1000여 년 이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예. 그것이 약간씩 편곡이 되고 약간씩 달라지고, 그 후로 최근에 그것이 이제는 국가로서 채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기미가요 하면 많은 한국인들이 우길기를 떠올립니다. 우길기와 마찬가지 취급을 받고 있죠, 한국인들에게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첫 번째로 우길기나 기미가요나 이미 수백 년 전부터 1000여 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불리워졌던 노래고 깃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애국가는 불과 100년이 안 된 노래지요.
아니 사실 대부분 이 근대 국가 때 이제 주로 무슨 뭐 혁명이나 이런 게 나와서 그 당시 혁명가나 군가를 국가로 사용하니까 사실 대부분 100년, 200년짜리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독특한 거. 만약에 그렇게 오래됐으면은 그것이 일본적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수백 년 동안 쓰여왔던 것 중에서 가장 그 대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깃발이나 가요를 채택해서 그것을 국가로 삼았고 국기로 삼았고, 또한 그래서 2차 대전 내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2차 대전 과정에서 일본에 의해 수십만이 희생당한, 예를 들어서 미국 측에서는 기미가요나 우길기처럼 기미가요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 미군이 그때 일본 점령했을 때도 전혀 국기나 국가를 문제 안 삼았다는. 일본과 그렇게 많은, 일본에 의해서 많은 인명이, 군인들이 살상을 당한 미국 측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안 삼는데 한국에서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연합국 측의 어떤 나라도 우길기나 기미가요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군국주의 운운하고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군국주의 나오기 한참 천년 전에 이미 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군국주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점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역시 마치 한국에는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조선 지배 내지 한국 지배를 독일의 유대인에 대한 탄압 내지는 수탈 내지는 학살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이런 정서를 거기에다가 투영하는 그런 정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참 저도 일본 국기나 국가에서 봐왔지만은 그렇게 오래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전통으로. 그렇죠. 그럼 일본 내에서는 뭐 국가를 바꾸린 국기를 바꾸린 논의가 아예 없겠네요. 얼마 전까지도 약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전쟁 때 쓰였던 그 역사보다도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보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즉 그들에게는, 일본인들에게는 그 기미가요가 천황에 대한 마음 내지는 천황에 대한 이미지,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미지를 그들 스스로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부분만 꼬집어 내 가지고 한국인들은 그걸 잡아서 꼬투리 삼아서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미가요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미국이 이제 워낙 나라가 짧은 나라니까, 미국 국가는 이제 영국하고 이제 2차 전쟁할 때 이제 그때 그 시인 한 명이 의해 쓴 가사에다가 영국의 술집에서 부르는 술집 노래를 갖다 붙여버린 게 지금 미국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짧은 나라들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저 국가 바꾸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영미 전쟁에서 나오는 그 가사 가지고 하는데 영국인들 술집 노래를 갖다 붙였냐. 그래서 그 아메리칸 뷰티인가 그거 좀 찬송가 같은 노래를 막 대체해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이 국가 바꾸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무마된 거고. 그거에 비하면 이제 한국의 이제 안익태 선생의 국가를 바꾼다. 정말 국가 전체를 흔드는 일이죠. 자, 이제 이 축사, 대만과 일본 측 축사 영상을 이제 보실 텐데요. 먼저 리슈렌 부총통 영상 축사 준비해 주시죠. 各位韩国的朋友，台湾的乡亲，大家好，我是台湾前副总统吕秀莲。去年，在 Media Watch 创办人边西仔先生的号召之下，各位走上首尔的街头，向贵国的政府呼吁，要重新考虑恢复跟台湾的邦交关系。
消息传到台北，我正在举办一个国际会议，我将这个消息当场宣布，贵宾包括大韩民国国会的许多议员。听到这个消息，全场鼓掌，我们感谢大家对台湾的友情。今年不幸全球性发生 COVID-19 的疫情，贵国也受到影响。当时口罩不够用，我心里一直惦念着各位，很想寄一些口罩给大家使用，可是碍于法令规定，没有办法送出去。但是你们了解我的心意，因为我觉得韩国的朋友跟台湾的朋友，我们地理上这么接近，我们的风土人情也非常相像，我们应该互相关怀。今年2020年，中国人叫庚子年，是天灾人祸最多的一年。除了疫情，我们看到全世界非常多的天灾，尤其中国大陆汪洋一片，到处都是水灾，而韩国也很遗憾的有一部分受到洪水的影响，我非常的关心。地球只有一个，所有住在地球上的人类本来就应该像一家人，互相关怀，同时要共同来保护地球。过去我一再主张敬天、惜地、爱人，现在我用这句话邀请韩国的朋友，我们一起来敬天、惜地、爱人。过去2年多，全世界都非常关心朝鲜半岛可能会引爆的核武危机。在各位辛勤努力之下，总算朝鲜半岛的危机过去了。但是遗憾的是，这1年多来，整个危机呢就转移到台湾海峡跟南海地区，因为美国跟中国的两强在争霸天下，海陆2个大国都要主控太平洋。21世纪是太平洋的世纪，我们希望它不要沦为火药库。所以当疫情很严重在蔓延，大家都只能在家里的时候，我全心全意思考这个严肃的课题。我完成了一本新书，叫做《台湾、中国跟美国的大未来》。台湾虽然小，但是在美中争霸当中，台湾的战略地位是非常重要的，所以我们在美中两强之间呢，很为难，也非常的危险，非常担心今后几个月可能战争不知会不会在南海或者台湾海峡爆发。请韩国的朋友为台湾的安全祈祷。在这个思考当中，我认为如果美国能够出面邀请大韩民国、日本、台湾，我们也欢迎菲律宾、加拿大一起来共同组织一个民主太平洋国协，
Democratic Pacific Commonwealth， 英国跟它附属的属地曾经成立一个大英国协 The British Commonwealth， 让英国的文化、英国的民主法治普遍发扬出去。美国、加拿大，加上我们东亚、韩国、日本、台湾，我们都有儒家思想，我们又是民主先进、高科技发达的国家，而我们有3个当今世界上主要的共产国家做我们的邻居，包括中国、北韩跟俄罗斯。假如我们民主国家能够组成一个民主国协，我们提倡的不是刚性的国力 hard power， 一天到晚准备打仗，相反的，我们一起来发挥柔性的力量 soft power， 这样我们大家可以互相交流。我们这3个国家的元首、国会议员，还有专家学者，加上美国、加拿大，甚至邀请菲律宾、印尼、马来西亚、新加坡都可以一起加入，扩大柔性国力，分享我们的成果，然后让共产集权也能够逐渐走向民主自由。民主太平洋国协，这是我的愿望。借这个机会，邀请我们韩国的朋友，不止能够实现韩台2国邦交正常化，这是可能的。因为最近美国已经非常积极的在改善跟台湾的关系，还给我们台湾一个公道。我们韩国朋友的努力，这不是梦，我们台湾非常的感激，让我们继续合作，让我们追求变成民主太平洋国协，让21世纪的太平洋能够打造柔性文明的新世纪，大家一起努力。예, 이 리슈레 부총통님은 이미 작년에 우리가 이 국회에서 포럼을 해서 이 지금 말씀하신 게 연장선으로 제가 좀 들리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이 대만과 지금 중국의 지금 이 전쟁 반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굉장히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어떤 정도 상황입니까? 중국과 대만? 중공이 대만을 계속 위협을 하고 있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뭐 침공 시나리오를 미국에서 싱크탱크에서 뭐 발표를 했는데, 중공이 타이완을 침략하면 언제 어디로 침략할 것인가는 다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군사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공이 침략을 하면 그 노르망디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노르망디보다는 훨씬 바다 간격도 넓고, 그리고 저 조수간만 차이로 해가지고 1년에 침략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상륙할 수 있는 지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타이완이나 미국이나 다 대책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허장성세지 실제로 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가 8월 23일이죠. 8월 23일에 대만에서는 뭐냐면 금문도 포격전이 일어났단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차이완 총통이 거기 가가지고 장병들 위문하고, 또 타이완 국방부는 또 비디오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공이 계속 호전적으로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뭐 비디오를 또 타이완 각 공중파 방송에서 틀었는데, 그 정도로
준비를 해놓고 있고 임전태세가 확실합니다. 또 그 타이완은 군사력이 우리 생각보다 또 달라요. 굉장히 강합니다. 뭐가 강하냐면 미사일 전략이 무지 강합니다. 그래서 방공망이 옛날 아프간보다 더 촘촘하다 그래요. 그래서 미사일 밀집도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2위입니다. 세계 2위. 그래서 각종 지대공 미사일이나 지대지 미사일이 7,000기가 있어요. 완전히 고순도치기 때문에 쉽게 치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뭐 요즘 중국 홍수로 인해 가지고 뭐 산샤댐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산샤댐이 유사시에는 미사일 공격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산샤댐을 폭파시키면 중국을 그냥 망해버립니다. 반격할 그런 예. 능력이 있다는 거요. 예. 이번에 그 미국 쪽 이 전직 정보기관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은 뭐 3일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주일 미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일본을 단속할 거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이 실제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이 기습해 들어왔을 때 이 주일 미군 존재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안 움직이게 하면은 잡을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나오던데. 주일미군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일본의 방위 공격을 하고 있냐면 센카쿠를 중국이 치면 우리 개입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센카쿠가 왜 중요하냐면 센카쿠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의 잠수함들이 그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타이완 동부 해협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오키나와, 센카쿠, 타이완 이게 하나의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타이완과 일본은 공동 운명체라고 하고, 이번에 뭐 미국도 일본에 대해서 방위 공약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스타워즈 계획도 하고 있죠. 일본이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 우주작전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5월 18일 날, 금년 5월 18일 날. 그래서 우리는 뭐 일본을 굉장히 우습게 보지만 일본의 위성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실패율이 2%예요, 불과. 98%가 성공률인데 나사보다 성공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우주 쓰레기를 레이저로 요격하는 기술이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걸 우주작전대라는 걸 만들어 놓고 목적이 미티어, 그러니까 해성이나 뭐 운석 같은 거 떨어지면 요격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술이 그 정도로 축적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솜니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겁니다. 일본의 우주과학기술이라는 건 지금 소옥성까지 탐사선을 보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날아갔어요. 류구라는 소옥성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착륙도 하고 영상도 전송을 하고 그 위성 기술로 해가지고 여기 동북아는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화질이 4K예요. 그럼 풀 HD의 4배 정도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솜니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제발 하자라고 해야 될 정도. 6.25 기념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6.25 때 일본 같이 뒤에서 해먹은 나라 있다 뭐 거의 이런 수준 표현을 썼다가 후지티비 네트워크의 와다나베 서울 특파원 국장이 대통령 그냥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 당시 일본이 이 미군 쪽에서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고 실제로 한국에 직접 들어와서 전사자가 46명 나왔대요, 일본이. 예. 우리가 병참기지로 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이 버티는데 뭘 해먹었다는 표현을 쓰냐. 참, 야, 그 칼럼 보고 정말 이 나라 망신이 바로 저런 게 나라 망신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대만이나 한국이나 전부 다 일본의 이 군사 지원이 없으면은 심각한 위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본과 탄탄하게 동맹을 맺으면은 꽤 아주 튼튼하게 방어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리브 총총님이 이제 민주태평양 국협이라는 이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데모크라틱 퍼시픽 커먼웰스.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에 우리 국회 포럼할 때 중립국 개념을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우리 쪽 대부분 이제 보수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서 중립군 이게 딱 나오면은 반미잖아요. 우리가 중립을 선언한다는 순간에 우리는 미국이랑 법적으로 군사동맹 맺고 있는데 중립이라 그래버리면 우리는 반미로 개념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질문하니까 리 부총통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중국이랑 대만은 중국은 자기들 땅이라 생각하고 있고 대만에 이제 이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 상당수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서 자기들 입장에서 중립국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반중이라 이거예요. 다들 이제 대만을 중국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이 중립국 개념이 달라서 이게 혼선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온 거 보니까 이 중립국 표현을 안 쓰고 민주태평양 국협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세미나 한 뒤에는 이건 오해 여지 없이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과 어디야 뭐 인도네시아 뭐 아까 나왔죠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초청해서 만든다. 결국 이건 지금 중국을 빼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친미 동맹이잖아요. 이 지금 미국이 초청하라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제 리 부총통이 이제 이 개념을 한국에서 좀 배우셔가지고 좀 정립한 게 아닌가 오해 소지 없게끔. 근데 타이완 내부에서는 이제 어떤 정체성 그 혼란이 굉장히 아직도 심한 지금도. 나라입니다. 이게 타이완에 원주민도 무지하게 많고 대륙 출신인데 이 사람은 청나라 때 오고 이 사람은 또 명나라 때 오고 이 사람은 또 국공내전 때 장개석하고 오고 그래서 굉장히 다이버시티한 국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그래서 그걸 굳이 설명을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타이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태평양 커먼웰스라는 건 차이원 정통도 하는 거예요. 차이원 정통도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팔라우나 뭐 키리바티나 뭐 저기 솔로몬 군도나 이게 섬나라들하고 이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고 뭐 하는 뭐 최근에 키리바티 얘기도 나왔죠. 키리바티가 재작년에 타이완하고 단교를 하고 중공품으로 넘어갔어요. 돈 대주고 하니까. 근데 중공 대사가 거기 어린애들 밟고 지나가는 그 세리머니를 했죠. 인간 레드카펫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산하게 된 뉴스인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중화 제국의 대사면은 좀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경비행기 내려서 그 나라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어린애들을 쭉 바닥에 눕혀놓고 그 등 밟고 지나가는 행사를 해도 되느냐라고.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이나 뭐 이 류시렌 부총통 말씀하신 거나 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공 포위망에 인도, 일본, 타이완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인도 뭐 다 이제 거들고 있기 때문에 브루네이까지. 그래서 이게 결국 같은 개념. 아니 그럼 제가 이제 결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 예. 노선하고 거의 지금 국가들 나열한 거 보니까 미국 정책이랑은 거의 좀 제가 볼 때는 리 부총통은 원래는 이 부분이 이제 살아온 역정이 좀 진보, 리버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대만 역사에서 볼 때는. 그래서 사실 미국, 중국 사이에서 껴있는 거를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보셨는데 약간 좀 시각이 약간 좀 정립된 게 아닌가라는 게 사실 이거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이 사적으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을 쓰셨다 그래서 대만, 중국, 미국 대미래 이 책을 미디어체에서 번역 출판을 할까. 그럼 이게 더 정확하게 이제 개념이 정립되고 지금 이 노선이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금 우리랑 생각이 같잖아요. 이 개념은. 한국도 이 대열에 껴야 됩니다. 이게 방금 축사 보니까 모리요시로 전 총리가 리덩우이 총통 장례식에 간 게 화제가 됐는데 차이원 총통이 그려진 일본 만화를 이번에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차이원 총통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애니메이션 잘 그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리덩우이 총통이 서거했을 때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도 조문 보냈고 미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도 보냈고 체코, 폴란드 해가지고 전 세계 200개 국가에 400여 명이 이르는 각국 정치 거물들이 다 조전을 보내거나 조문을 보내거나 직접 가거나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중국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타이페이 대표부 직원들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 안 나오는데 간 건 맞는지 모르겠죠. 예. 아니 거긴 갔대요 타이페이 예, 대표부에서. 갔다고 주장하면 갔겠죠. 예.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거의 총리급이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대사관 직원들이 간 거예요. 그 일본 모리요시로 총리는 아베는 현직이니까 지금 못 가는 거고 대신 이제 가서 안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아요. 아베가. 예, 그래서 아베 총리가 타이완에 대해서 굉장히 신세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에 뭐 성금 많이 보냈죠 각국에서. 근데 타이완이 보낸 게 나머지 국가들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행사를 했을 때 일본이 홀대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아베가 우리가 미안한 짓을 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더 이상 하면서 사과를 하고 일본에서 타이완에서 지진이 나니까 우리가 신세를 갚아야겠다 해가지고 일본 연예인들이 타이완에서 지진 나니까 성금 전달을 하고 우리 타이완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우리 애들 수학여행 타이완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타이완 많이 갑니다. 우한폐렴이 발생하기 바로 전에는 일본 수학여행단이 청통부를 방문했어요. 청통부를 방문했는데 그 차영은 총통이 직접 나와가지고 고등학생하고 일일이 막 악수하고 사진 찍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나라가 설린 우호 관계라는 게 서로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그거 줘야지 이제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서 뭐 지진 나면 막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같은 휴먼이 아닌가? 왜 일본에서 지진 나거나 뭐 그러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한국 사람. 그러면서 일본이 뭐라 그러면 또 혐한이래 혐한. 아니 월드컵 같은데 이제 중계를 하면은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 이제 일본이 벨기에하고 2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전에 3골 먹고 역전패 당했거든요. 한국 중계진이 완전 이거 광복절 만세 수준으로 한국 중계진이 그 일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냐하면 축구라는 거에서는 이제 같은 동양인으로서 이 축구 역사라는 게 좀 짧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이 좀 비슷한 처지인데 그 벨기에한테 일본 역전패 당했다고 막 신바람 나가지고 자 지금 다음번에는 이 사쿠라 요시코 어떻게 보면 아베 정권의 좀 이데올로그 비슷한 분이죠. 현실 정치는 참여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후쿠야마 유키치 비슷한 현실 정치는 참여 안 하지만은 그 현 정권의 이 이데올로 역할하는 그래서 사쿠라 요시코 이사장 축사 한번. 皆様こんにちは。韓国のメディアウォッチの皆さん方、こんにちは。私は東京の桜井よし子です。この度皆さん方が東京とソウルと台湾を結んで自由主義を報ずるみんなの力を結集しようということで運動を始めることになったと聞きました。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ご承知のように今世界はアメリカを中心とする自由主義、民主主義、法の支配を尊重する人々、人権・人道を大事にする国々、そのような国々と相手方は中国は独裁政権です。自由も民主主義もありません。法の支配もありません。そして表現の自由もありません。そのような陣営ときちんと向き合って私たちの生き方を守ろうという動きが世界全体で出てきています。そのような流れの中で韓国の皆さん方が勇気を持ってムン・ジェイン政権の下でこの自由を求める大きな声、民主主義を求める強い信念を表明するということで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日本と韓国は多くのことを共有しています。日本の運命は韓国の運命とも重なります。お互いにこの地球社会を本当にどの人にとっても住みやすい場所、そして一人一人の才能、一人一人の考え方というものが
のびのびと羽ばたくことができるような世界を作る、そのような共通の目的に向かって皆さん方と私たちと力を合わせていきましょう。その意味で韓国の皆さん方、今そこに集まっている皆さん方、その志を高く評価し、心から応援します。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 리슈렌 부총통 축사비계 했을 때 중국에 대한 이 타겟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면 박사님?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위기를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있고 이것이 지금 그 징용공 재판 때문에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형태로 일본 기업의 일본 자산, 일본 제철 자산의 화폐화가 송달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항소가 진행됐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한국에서는 현금화, 자산을 현금화, 화폐로 바꾸려고 할 테고 이에 대해서 일본은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의 일본의 태도와 다르게 이번에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현금화에 착수하자마자 일본에서는 할 수 있는 한에 바로 제재가 들어올 거다. 대표적인 게 금융제재고 그 금융제재가 들어왔을 때 한국 경제는 참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쿠라이 요시코 선생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는 부분이 포함됐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본이 그렇게 제재로 나왔을 때 일본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제재하는 정책을 폈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일본에 대해서 사실 원칙이라는 게 없거든요. 오로지 있다면은 그 반일 뿐인데 그것도 지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은 한쪽으로는 반일, 한쪽으로는 친중.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친일이고 반중이고 또한 그 반중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정확하게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사쿠라이 요시코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일본 내지 일본 정부, 일본 지식인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심각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하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 제철 등의 재산을 화폐화, 현금화했을 때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에 돌입하는 한국에 대해서 제재에 돌입할 때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지식인들은 그를 지지할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나 한국 지식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눈앞에 떨어져 있는 한일 장기적으로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미 동맹만 아니라 한일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의 잘못된 이 외교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 점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 지식인이나 이 기자들은 지금 한국 국민들이 문재인 이렇게 지지하는 걸 이해를 못 하고 있죠. 예. 예. 왜 지지하는지 자체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만보다도 일본 측 축사가 더 많은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일본은 정확하게 이게 반공 지식인 이게 딱 개념이 이제 설정돼 있는데 이제 대만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리버럴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막 친중 막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라인을 어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만 쪽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대만 지식 언론 라인을 못 잡고 주로 일본 쪽하고만 이용해서 이 축사가 이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다 가지오시 이건 뭐 저희 미디어치하고 우리 컨텐츠 제휴와 관계된 이제 일본 현재로서는 이제 최고 일관지죠. 이제 문해춘추보다는 부수가 떨어지지만은 최고 워낙 이제 큰 이슈들을 많이 해서 문해춘추에서 계시던 분이 계시고 나와가지고 나왔죠. 예. 참가한. 여기 나오는데 미디어치하고 손잡아서 많이 떴다고. 예, 잡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컨텐츠 많이 제공해 드리거든요. 하나다 월간 하나다의 하나다 가지오시 편집장 축사합니다. 皆様こんにちは。月刊花田編集長の花田和義です。本日は第二次韓国台湾日本国交正常化宣言式のご開催誠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メディアウォッチのピョン顧問には昨年兵士にムン・ジェインの政治犯収容所と題した獄中手記を寄稿いただき、日本はもちろん各国でも各メディアが大々的に取り上げ大評判になりました。おかげさまで月刊花田は今や韓国で最も知られた日本の総合誌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そうで、嬉しいような気恥ずかしいような思いでございます。さまざまな政治的圧力もいとわず、ムン・ジェイン政権に対して言論で真正面から戦われているピョン顧問の活躍を心から応援しており、引き続き今後も月刊花田でお力になりたいと、そう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さて、今、ムン・ジェイン政権によって日韓関係のみならず、日台韓関係にも大きな歪みが生じています。このままでは、韓国、そして台湾もまた習近平の中国に飲み込まれ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大変な危機感を持っております。だからこそ、ピョン顧問が提唱されているように、今こそ日本、韓国、台湾の三角反共自由同盟構想が求め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私もそう思います。韓国でも今、独自に韓国の国益を考え、台湾、日本と共にする反共自由同盟論が、韓国の保守論客、ピョン顧問から提起されて大きなうねりとなる兆しがあり、日本の保守の立場でもようやく何か接点ができるような気がして嬉しい思いでおります。このような接点がさらに大きく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そしてピョン顧問の考えが遠くない未来に韓国の実際の外交政策となるよう願っております。日台韓の良好な関係はこの先の世界に必ず必要です。価値観を共有する3カ国の有志たちが力を合わせれば必ずや実現できると私は確信しております。月刊花田でも、少しでもその一助になれるよう努め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ピョン顧問にはこれからもです、ぜひ月刊花田にいろんな形でですね、ご協力いただき、論考もお寄せ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本日は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した。 이거 확실히 뭐 언론인답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이제 짚은데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을 아예 이 신뢰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분이 불안해하는 것 보니까 대만이랑 한국이 이 중국한테 먹힐까봐. 근데 이건 원래 일본의 전통적인 이 외교 안보관 아닙니까? 이게 한반도가 한 100년 전에도 러시아한테 먹히면은 자기들도 이제 위험해지니까 그 불안감이 좀 그대로 지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만주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다 뭐 그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와 옛날 대항했던 것처럼 과거에 러시아와 전쟁한 것 때문에 동양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이긴 나라가 일본이죠. 물론 뭐 나중에 미국한테 졌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영일동맹이 그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일본 방문했을 때 이즈모
함에 올랐죠. 이즈모가 옛날 배 이름입니다. 옛날 그 1차 대전 때도 있었는데 그게 영국제 순양함이거든요. 영국제 순양함 이름 계승했다 해가지고 우리 뭐 같이 영국과 인연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도고 제독이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국 해군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넬슨을 굉장히 존경을 했죠. 그래서 넬슨의 전법 가지고 그 스시마 해협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무찌른 건데, 이순신 장군 전법 썼다고도 듣는데. 하객진이나 네. 그 T자 구동이나 넬슨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일렬 정대로 오는 함선을 횡대로 막아가지고 포격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게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도고 헤이하츠로 제독이 그때 미카사라는 기함을 사용했었는데, 그 나중에 미카사가 지금 요코스카에 있습니다. 한때 이제 고철로 팔아먹고 막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나라 어렵고 그럴 때 거기 뜯어가지고 이제 고철로 팔아먹고, 한때 수족관으로도 개조했다고 댄스홀로도 개조를 했다가 그랬을 때 그거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니미츠 제독입니다. 니미츠 제독이 2차 대전 때 미드웨이에서 일본을 박살낸 그 미국 해군 그 제독인데, 이 사람이 뭐 적이지만 뭐 이게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도고 헤이하츠로 제독이 만년에 늙었을 때 니미츠 제독은 젊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견습을 갔다가 견습이 아니고 어떤 군사외교식으로 갔다가 그 도고 제독이 하는 리셉션 참가를 했어요. 근데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니미츠 제독이 도고 헤이하츠로 제독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보존 운동도 벌이고, 그러니까 영국, 미국, 일본, 이게 2차 대전 때는 영국이 연합국 편이었고 일본이 독일하고 이제 같은 추축국이었지만 동맹하고 적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일본을 전범국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 전범기라는 거, 그것도 주일미군의 그 휘장도 또 그런 게 있어요. 공군 마크에 미 공군 마크에 국일기 문양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지금 이 하나다 편집장의 이 메시지를 딱 요약하라면은, 우리가 친중 친북으로 가는 순간에 일본은 더 불안해져서 오히려 일본이 더 이제 막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이 팽창을 가지고 우리가 위협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과 뭐 시진핑, 김정은과 손잡는 순간에 일본이 위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평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자주 우리 한국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시오카 스토무 박사도 이제 일본 대표적인 이제 방공 지식인이자 좀 현실 참여하는 지식인이고,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네, 한국말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2차 한국 대만 일본 국교 정상화 성원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원래 같으면 저도 한국을 방문해서 참가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우한 발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이 못돼서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동아시아는 문명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경제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적에 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공산당 독재 정권, 북조선 세습 독재 정권은 인류의 적인 존재주의 세력입니다. 중국 공산당 독재 정권은 등소편 시대에
자본주의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독재라는 비문면적인 정치 시스템은 평화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공산주의부터 파시즘으로 이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북조선 개인 독재 정권은 한국과의 경제 개발 경제에서 완전히 배복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조선년 한국의 자파정부부터 많은 외화를 산업받고 수련의 개인 자금으로 해서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존재주의가 됐습니다. 그 양자는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자본가와 지주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하고 있다. 이라고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차별적인 방위를 매개로 한 민족주의에 살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모택선은 1960년대 일본군이 국민당군을 약체화해 줌으로써 우리들의 혁명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일성도 60년대까지는 소련군이 일본과 싸웠다, 중공군이 미군과 싸웠다 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후 계급의 적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게 되어서 일본 군국주의가 싸웠다 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권적으로서 내세우고 일단 독재를 전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조선도 김정일 주도로 한국은 진일파가 지배하는 더러운 나라다. 북조선이야말로 진일파를 전사한 민족의 전통성을 가지는 나라다. 이라는 선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면지유신을 통해서 서양부터 보편적 가치를 도입했습니다. 조선과 대만은 일본 통치 시대에 일본을 통해서 역시 보편적 가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에서는 일본과 한국과 대만은 공산주의라는 반문명하고 싸우고 소련 봉계라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도 동아시아에서는 자본주의를 악용한 존재주의에 변화한 중국 공산당 정권하고 북조선 세습 독재 정권이 민족주의를 매개로 해서 살아남고 반문명적인 존재주의를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한국은 반전도 존재주의가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 쪽에서는 우리 일본, 한국, 대만의 지식인들이 단결해서 존재주의하고 싸워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오늘의 행사는 동아시아의 문명사에 남는 큰 사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니시오카 스토무 박사를 들어도 뭔가 한국을 굉장히 좀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 사고뭉치를 내버렸다가는 또 한 번 일 터지지 않나 그 굉장히 걱정이 느껴져요. 난 이분들이 크게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왔다고 걱정을 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중국사도 정통하신 것 같아요. 모택동이 사실 항일전쟁을 한 게 아니고 일본군과 내통을 해가지고 장개석을 몰아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저 댓글을 보니까 이제 니시오카 스토무 박사도 하셨고 아까 그 사쿠라 요시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나운서 출신이고 단정하다고 그러시는데 직접 만나보셨죠? 네, 아주 뭐 진짜 저분이 이런 중반이세요. 근데 아직도 굉장히 고우시고 아나운서를 하셨기 때문에 평상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딕테이션하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언어구사가 완벽하지가 않은데 저분 언어구사는 아주 고급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좀 많이 보시는데 일본 유튜브 많이 보십시오. 일본 뭐 하나다
객관 하나다도 물론이고 사쿠라 요시코 이사장도 자기 유튜버를 하죠. 유튜브 있습니다. 생방으로 해가지고 네. 뭐 실시간 10,000명 넘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어 공부하시려면 일본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뭐 결례가 안 된다면 드릴 수 있는 말씀으로 만나본 소감으로는 대단히 만나보셨어요? 네. 대단히 스마트하다. 저만 못 만났는데.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니시오카 치토모 박사나 아니면은 지금 사쿠라 요시코 여사나 공통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한국에 대한 걱정입니다. 한국의 외교, 한국의 기타 정책에 대한 걱정인데 지금 이 모임이 지금 이 행사가 한국, 일본, 대만의 국교 정상화 아닙니까? 거기에서의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한국과 대만 사이에 없어진 국교를 다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외교 관계가 전혀 정상적이지 못하거든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의 실상을 한국 국민들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한국, 일본, 대만 사이의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 이 문재인 정권의 반일 정책을 없애고 철폐하고 이 친일, 한일 동맹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한 그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사조약을 이제 체결하는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 명분이 이 조선을 놔뒀더니 러시아한테 직접거리고 청나라 직접거리고 그래서 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렸다 놔두면 그래서 외교권을 뺏은 거 아닙니까? 난 지금 이분들 지금 축소하는 거 들으면은 그 걱정이 대한민국 걱정에서 고맙긴 한데 이 걱정이 이제 해소가 안 되면 바로 100년 전에 그런 비슷한 사태가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일본은 한반도까지 적화되면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때 딱 그 논리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가 조선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의 바탕을 둔 서방 자유세계의 일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2차 세계대전 때 외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이 아닙니다. 조선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조선과는 완전히 결별된 상태로 신생국가라는 차원에서 역사를 직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발. 대외 관계에서 잘못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외 정책에 잘못돼서 1905년에 한 번 망했지 않습니까? 한 번 망했는데 두 번 망하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전 그 결정적인 문제가 일본과의 외교 문제다, 일본과의 관계 문제다. 어쩌면 또 한 번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는 말이 아닌가. 심한 말씀 죄송합니다. 미디어치 아마 이게 지금 올라가 있을 텐데 일본 슈칸 포스트에서 일본과 대만이 단결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 한국 빠져 있어요. 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빠져 있어서 일본과 대만이 단결해서 중국에 맞선다. 지금 이런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자, 미디어치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다 기사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원래 여기 함께 출연하기로 하셨던 그 한민호 선생, 원래 이제 문광부 공무원 오래 하시다가 지금 공자학원 추방 국민운동본부 대표, 뭐 대충 뭐 이름만 들어도 반중 단체죠 이거. 이름만 봐도. 그래서 대만과의 국교 정상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 축사를 보내가셨고요. 이것도 미디어치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다 기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공적이며 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집단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을 제거하기 위한 연합군이 편성되었다. 이거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까 그 리브 총통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잖아요. 민주 태평양 연합이랑. 이게 인도 태평양 그
전략이고 미국의 문재인 정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아 이건 이제 공무원 출신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이미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이제 아주 이 의전을 이제 의식한 표현이고 끝났죠, 뭐 이거는. 4번 대만과 국교를 정상화하라. 나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이거 정리한 성명서인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로 좀 번역이 돼가지고 다 이제 전달하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성명서를 읽고 이제 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한국, 대만, 일본은 아시아 반공 자유주의 동맹을 구성해야. 2019년 8월 23일 한국의 언론사 미디어워치와 독자 모임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화민국 국민들 가슴속에 걸어둔 국기를 꺼내 함께 내겁시다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대만 국교 정상화 선언식을 열었다. 1992년 8월 14일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과의 국교를 기습적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다. 대한민국의 한 민간 언론사와 독자들이 함께 외쳤던 목소리는 대만 언론과 중화 언론을 통해 널리 퍼져나갔다. 그리 미디어치는 대만의 리슈렌 전 부통령을 초청해 국회에서 한국과 대만의 국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보다 더 이전인 2018년 5월 18일 미디어치와 독자 모임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과 일본은 요코타 메구미 등 북한 납북자 귀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국 내 민간단체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협력을 호소한 첫 목소리였다. 이후 미디어치는 한국과 일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가짜 소녀상, 거짓 위안부 문제를 파헤치며 진실에 기반을 둔 한국과 일본의 반공 자유주의 동맹을 추진해왔다. 한국과 대만 또 한국과 일본 관련 작은 행사를 기획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 보수 진영에서조차 과연 저게 의미가 있을까 반신반의 했었다. 그러나 거대하게만 보였던 중공이 홍콩 자유화 운동과 코로나 확산 등으로 어느새 점차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부터 포위가 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만은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동북아시아에서 중공의 전체주의 확산을 막는 강력한 반공기지로 우뚝 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보다 더 일찍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은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대만 본토 출신인 최초의 총통을 지닌 독립파 리덩후이 전 총통의 장례식 때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조문단 대표로 조문을 했다.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는 한국은 따로 조문단이 가지 않았고 주 타이페이 대표부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만, 일본은 아시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이다. 이런 아시아의 정치-경제 발전에 중공의 전체주의 확산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타국 국민들을 납치하고 핵폭탄으로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김정은의 존재도 한국, 대만, 일본의 공통의 위험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만, 일본의 반공자유주의 동맹 네트워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만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친중공, 친김정은 노선에 기울었다. 그러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거짓 소녀상으로 상징되는 과거사 왜곡 날조를 통해 집요하게 일본을 적대적으로 공격, 한일 관계는 물론 미국과의 군사안보 동맹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조속히 대만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또한 일본과는 지소미아를 기반으로 하여 중공과 북한에 맞서서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대만과의 안보 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는 일이다. 더 나아가 중공과 북한에까지 한국, 대만, 일본이 같이 구축해놓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경제를 보급하여 아시아 전체로 자유화 번영을 확대하는 일이다. 이는 처음 시도해보는 실험이 아니다. 이미 대만과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영토를 침범해온 중공과 북한 김일성 세력에 맞서서 한국의 모든 지원을 다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바 있다. 그때의 정신과 원칙만 잊지 않으면 되는 일이다. 2020년 8월 24일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공은.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를 갑자기 이렇게 대담없이 바꿔서 어떻게 무력시 진행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뭐 우리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오늘 행사 정리하겠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뭐 살아남아야 되고 어제 보니까 홍콩에서 주윤발이 등산하는 모습을 현지 언론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홍콩에서는 식당을 금지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도시락 이렇게 먹고 그럽니다.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면서 안에 있으면 우울할 것 같아가지고 산에도 오르고
공원도 가고 한다. 물론 이제 남들 눈에 안 띄게 이제 혼자 운동을 하는데 집에 있다가는 좀 우울증 걸 것 같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버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윤발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듭니다. 힘든데 이게 반드시 좋아집니다. 정의가 악을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분들도 그 나라가 정상화되고 제대로 바로 설 때까지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 변지 대표님의 성명서에도 있지만은 한국, 일본, 대만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에서 민주주의를 이뤘고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해서 경제발전 선진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관계는 지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세 나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 나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데 미디어워치 그리고 그 독자님들 그리고 변희재 대표를 비롯한 미디어워치 측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년부터 활동을 해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 운동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는 끝날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의 운동도 미디어워치 운동도 미디어워치 독자님들의 운동도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8월 24일에요. 이 대만과 우리가 국교 정상화를 이제 깨버린 8월 24일에서 이제 벌써 2회가 됐으니까 내년도에도 한국, 일본, 대만 이 국교 정상회담을 좀 더 확산시켜서 계속 매년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1시간 20분 넘었는데요. 벌써 그렇게. 그 광화문에서 할 때는요, 제가 우리 기자들, 그 경찰 쪽이랑 무조건 30분 안에 끝내는 걸 약속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막 축사만 하고 끝났을 텐데 여기서 제가 좀 편안하게 좀 다양한 얘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한국 대만 일본 국교 정상화 행사 마치고요. 내년도에는 미국까지 참여시켜서 아마 더 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